네, 이번 시간은 마을 컨설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을에서 컨설팅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마을 전체의 어떤 현황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마을 공동체의 어떤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어야 되고, 공모 사업의 어떤 아이템까지 잘 파악하고 있어서 마을에 어떤 도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큰 틀에서 왜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고 마을이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 국가에서 마을로 이렇게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을에 대해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마을이 중요한 어떤 이슈로 떠오르는지 설명드리자면, 마을이, 지역이 이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인 마을에서, 지역에서 행정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주도하면서 행정과 전문가랑 협치하는 문화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이 삶의 현장 마을에서 공부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어떤 창의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화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율적인 어떤 참여에서 이젠 자치 문화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 문화, 자치 문화가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국가라든가 지자체의 중요한 방향으로 대두되면서 공모사업과 어떤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방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를 단순 공모사업이라든가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이 좀 시급히 벗어나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마을 공동체를 바꿔나가고 활성화시킬 리더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리더가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합의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공동체 문화를 할 수 있겠고, 이걸 통해서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의 빛깔,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장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전남의 공기 빛깔이라는 마을의 방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을 만들기는 이제 주민이 좀 주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지역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문화를 통해서 살고 싶은, 살기 좋은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창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마을을 꿈꾸고 그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고 마을에 대해서 꿈꾸고 새로운 어떤 미래를 그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시설 중심적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사고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사람을 키우고 꿈꾸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계획 잡고 앞으로 계속 실천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토대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끼리만 해서는 또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 전문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그 다음에 청년, 청소년 등등과 같이 참여하는 협업의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진행할 때,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깔, 특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또 달리 말하면 마을의 보물찾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의 보물은, 마을의 특성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이야기, 유래, 특성, 자원, 이러한 것들을 잘 찾아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을의 특별한
빛깔을 만드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론에 또 인식에 갇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안에 학교와 무슨 주민센터와 그 다음에 커뮤니센터, 골목 상권, 청년, 텃밭 등등 마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어떤 기관들, 이들과 같이 서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마을의 생태계를 꾸리는 것이 핵심적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하고 공동체의 어떤 교류 문화, 참여 문화, 공부하는 문화, 학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마을의 어떤 다양한 기관, 단체, 자생단체들과 협의하는 문화, 협치하는 문화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많이 속해 있는 그 수많은 어떤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자치하는 문화, 주민자치회도 같이 운영하고 마을의 플랫폼도 운영하고 마을의 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을의 총회도 운영해보고 마을의 의제도 수립해보는 그런 활동들로 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마을이 마을공동체의 어떤 진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기빛깔에 저희가 좀 유념해서 마을에 이렇게 설명드리고 컨설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을의 미래, 마을의 어떤 장단점도 분석하고 마을의 종합계획을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깔, 브랜드를 찾아 나가자라는 어떤 단계를 설명드리는 게 핵심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빛깔은 공부하자, 기획하자, 빛깔을 찾자라고 하는 어떤 단계 속에서 향후에 성장하는 단계로 다양한 어떤 사업과 사회적 경제와 마을의 공유 재산과 등등으로 연결하고 키우는 단계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부하자는 마을의 자원조사, 유래, 마을에서 회의하고 마을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든가 마을의 연구회를 운영하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을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 지도를 그려보는 것, 마을의 영상으로 다양한 어떤 자원을 그려보는 것, 아카이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획 단계는 이런 어떤 공부한 것을 토대로 마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는 기획 단계가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을의 빛깔, 브랜드를 찾아서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들을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 사업도 해보고요, 축제도 해보고, 조형물도 만들어보고, 일자리도 만들어보고, 테마길도 만들어보는 그런 어떤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방금 전까지는 마을이 왜 중요하고 마을의 어떤 성장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컨설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마을 주민들과 만날 때 컨설팅을 할 때는요, 마을 만들기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공모 사업의 방향, 아이템,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방향 제시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큰 틀에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공모사업 중심이 아니라 해당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는 단계로 이끌어 나아갈 건가를 항상 유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혼자서만 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주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를 저희가 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기빛깔이라는 단계를 잘 중심에 놓고 저희가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3년, 5년 넘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한 선배로서 지금 갓 이렇게 시작하는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라는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 단순하게 꽃이라든가 나무를 식재하거나 벽화를 그리거나 교류 활동이라고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성장하기 위해서 리더를 발굴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마을을 성장하는 단계라는 인식을 불어넣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별 인식, 공기 빛깔하는 단계를 핵심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마을 만들기는 마을을 어린아이라고 상정을 하고 어른으로 키우는 활동.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성인으로 독립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공부하고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브랜드를 찾아서 계속 성장하는 단계라는 인식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인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핵심적인 어떤 단계다라는 것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진행하는 마을 리더 한 분이 추진하는 그러한 방법론이 아니라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어떤 함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템 문제가 아닙니다. 참여하고 공감하고 자치하는 민족 문화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항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오류를 겪는 경우가 그 뭐 평생학습 조직이라든가 문화 단체라든가 뭐 다문화 단체라든가 청소년 조직 같은 기존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조직이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평생학습 조직, 문화단체, 다문화단체, 청소년 조직들이 본인 조직들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추진 조직들이 돕는 역할,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이라고 저희가 방향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단체는 지원하고 매개하는 역할이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바라봐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드리지만 전남 마을공동체 사업이 공기 빛깔이라는 어떤 단계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 안에서 이것을 사업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공기 빛깔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별로 공기 빛깔이는 단계를 추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별로 이렇게 낱개로 사업이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성장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민들이 마을 정체성을 찾는 거, 이게 거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을의 자원조사는 거의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지도를 그린다든가 마을의 연구회를 해본다든가 마을의 영상을 찍어본다든가 등등과 같은 다양한 아이템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마을의 자원을 찾아보는 과정은 필수 단계다. 이것을 통해서 마을의 정체성을 찾는 거다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의 어떤 약속, 규약을 마련한다든가 마을의 공동의 재산,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을의 사회적 경제, 마을의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마을의 기업을 만든다든가 하는 어떤 발전 단계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 스스로 어떤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외부 전문가라든가 행정과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것은 그 공모사업 씨앗 새싹 열매 단계를 하고 있는 마을의 공모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의 성장을 짚어주고 왜 마을 공동체를 성장시켜야 되는지, 왜 공기빛깔이라는 단계를 저희가 중요시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공모사업이라는 틀에 인식에 갇히지 않도록 큰 틀에서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 공기빛깔 단계도 저희가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그 올해 사업을 어떻게 이 마을의 성장과 결합시킬지를 저희가 잘 제시하는 게 마을 컨설팅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